네, 이번에는 한알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무려 9년 동안 지속된 한알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의 이 한알령 해제 여부에 대해서 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올 초부터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서도 시진핑 주석까지 참석한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모멘텀이 한층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콘텐츠의 인기는 최절정에 달해 있는데 여기에 중국 시장까지 다시 열린다고 했으면 단순한 회복을 이제 넘어서 판도 자체가 넓어지는 그런 확장 효과가 기대됩니다. K-팝, 드라마, 게임, 그리고 화장품, 관광 등등 한국의 전방위 산업이 추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한알령이 본격화된 2017년 이후 우리나라는 연간 약 16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유통, 관광, 콘텐츠,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면 이쪽 분야 위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이 한알령이 시행이 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좀 눈이 띄게 좀 줄었고요. 그리고 이 한류 콘텐츠는 좀 맡기면서 이 한국 화장품과 이 유통 채널 매출도 좀 크게 꺾였었는데요. 이로 인해 당시 이제 관련 업종의 주가 또한 동시에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그래서 이제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면 이 중국 관광객 유입 증가로 이제 면세점과 여행, 호텔 업종이 가장 먼저 이제 반응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K뷰티와 유통 채널은 이제 매출 회복과 함께 이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여지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드라마와 이제 음악 등의 이제 한류 콘텐츠 수출이 이제 재개가 되면은 엔터사와 제작사 역시 이제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될 수가 있죠. 결국 이제 과거 규제로 인해서 이제 하락했던 종목들이 정책 이제 완화 시점에서 빠르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알령이 해제가 되더라도 이 중국인들의 대규모 소비 폭발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은 과거와는 좀 완전히 좀 달라진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애국 소비가 강화되고 그리고 로컬 브랜드가 약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 트렌드도 빠르게 온라인 디지털 되었죠. 이런 환경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면세점 앞에서 줄을 쓰고 그다음에 백화점을 가득 메우던 그러한 과거의 소비 붐은 이제 아닙니다. K-뷰티와 K-콘텐츠 모두 변화된 중국인들의 소비 패턴에 맞는 전략을 확보하지 않으면 예전처럼 중국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직격탄을 맞았던 다양한 산업 중에서 특히 화장품은 과거에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좀 모습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최근 이제 K뷰티 수출 흐름이 아주 좀 좋습니다. 네. 이 7월 화장품 수출이 9억 8천만 달러를 좀 기록을 하면서 역대 이제 7월 기준 이제 사상 최대 이 실적을 좀 달성을 했고요. 6월 이어서 이제 2달 연속 좀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요. 특히 예전엔 이제 중국 비중이 절대적으로 좀 컸지만 이제 지금은 미국과 일본, 이 유럽 등의 세계 각지로 이제 수출이 고르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을 좀 보면 이 상반기까진 중국이 이제 여전히 좀 최다 수출국 자리를 좀 지켰고 미국이 2위지만 양국 간의 이제 격차는 크게 좀 줄었죠. 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상반기만으로 작년 연간 이제 실적을 넘어서는 성장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고요. 올해 초만 해도 이제 잠시 주춤했던 이 수출이 봄부터 빠르게 좀 회복이 되었고 이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이 자동차 그리고 선박과 함께 이 화장품이 한국 수출의 중요한 축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수출 2위인 곳은 바로 미국인데, 자, 그런데 미국에는 또 상호관세 문제가 엮여 있습니다. 화장품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면은 지금 화장품의 주가는 그야말로 인기가 최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갖다가 부과할 계획을 이제 세웠다가 협상 끝에 이제 15%로 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화장품 팬들이 가격 인상 전에 서둘러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최근에 이제 즐겨 쓰던 한국 화장품을 미리 쟁여두려는 사재기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큰 붐이 형성된 만큼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다소 떨어져도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브랜드 파워와 품질 경쟁력이 뛰어난 워낙 탄탄한 한국 제품이기 때문에 현지 생산과 물류 최적화 전략만 잘 이어간다고 하면은
이 흐름은 더 길게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중견 중소기업들이 한몫을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브랜드들도 해외에선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 K뷰티 시장을 보면은 이 대기업보다는 중소, 이 중견 브랜드들이 더 큰 폭으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트렌드 대응 속도입니다. 이 조직이 이제 유연하다 보니까 이 유행 변화나 SNS, 이 라이브 커머스 같은 이 새로운 마케팅 채널에 좀 빠르게 좀 적응을 하고 제품 기획부터 출시까지 좀 시간이 굉장히 좀 짧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과 이제 제품 특화인데요. 이 ODM, OEM 생산을 좀 활용해서 품질은 이제 높이고 그리고 가격은 합리적으로 맞추면서 스킨 부스터나 앰플처럼 이 카테고리에 특화된 제품으로 이제 현지 소비자 반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이제 맞물리면서 현재 K뷰티의 이제 성장 흐름을 이제 대기업이 아닌 이제 중소와 중견 브랜드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화장품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기인데요. 한알령 해제가 되더라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신진 시장뿐만 아니라 남미, 동남아 등지에서도 전 세계에서 지금 고른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항한령 해제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라기보다는 기존 상승 흐름에 힘을 더하는 강력한 보너스 형태의 그런 모멘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중국 시장까지 다시 열린다고 했을 때는 K뷰티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K뷰티,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더 다양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해서 채널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K 콘텐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최근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가 굉장히 인기인데요. 안 그래도 인기 있었던 K-팝과 K 콘텐츠가 이제는 더 열풍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K-팝 이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 이제 넷플릭스 순위 상위권에 오르면서 K-팝을 처음 접한 이제 글로벌 시청자들이 이제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로 인해서 음악과 이 콘서트뿐만이 아니라 굿즈나 패션, 뷰티 등의 연간 산업 전반에 좀 관심이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해외 팬덤 유입이 이제 늘어나면서 음원 스트리밍과 이 앨범 판매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드 투어 수요가 확대가 되는 등의 이 직접적인 이 매출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K-팝 관련해서 IP가 이제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드라마, 게임 등으로 이제 확장되는 시너지도 이제 가능해서 이번 흥행이 단순한 이제 콘텐츠 이제 성공을 넘어서 K-팝 산업 전반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한알령 해제 기대감까지 같이 섞이면서 이 엔터테인먼트 주가 역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자, 엔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한령 때문에 글로벌 인기가 중국까지 확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한령이 만약에 해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한국 아티스트들의 음원, 콘텐츠, 그 공연들이 다시 중국 시장으로 빠르게 이제 흘러가면서 매출 면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확대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엔터테인먼트주 전반에서 실적 주가 모두 한 단계 더 성장 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자 그런데 콘텐츠 관련주 관세 무풍지대임에도 불구하고 7월에 수익률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에 좀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와 이제 하이브, 넷마블 등이 이제 구성된 22개 종목인 그러니까 구성된 이제 콘텐츠 지수는 이제 6월 한 달간에 22% 넘으면서 좀 순항을 했지만 이후에는 이제 종목별 이제 순환매 장세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자금이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조선 등의 이제 다른 업종으로 좀 이동을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네이버는 글로벌 투자은행 이제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에 좀 직격탄을 맞았었고요. 그리고 하이브는 이제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이제 혐의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 또한 좀 부담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이제 업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일시적인 이슈가 이제 자금 이동이 주된 원인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한한령 해제와 같은 이제 정책 변화가 이제 촉발제가 된다면 시장의 관심이 다시 이제 컨텐츠주로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업종은 펀더멘털이 이제 크게 훼손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 여력은 앞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편 관광업계에서는 한한령 해제 외에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에 한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는 중국 관광객 유치와 내수 진작을 위한 강력한 카드입니다. 과거 일부 절차를 간소화한 적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전면 규제로 문을 연 것은 이제 전례가 없는 조치입니다. 이 조치만으로 단체 관광객 유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면세점, 백화점, 호텔, 그다음에 지역 상권 등에 전반적으로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이제 한한령 해제까지 이제 맞물릴 경우에는 관련주들의 실적과 주가에 한층 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주식에 대한 다양한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남겨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탑3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김지연 자문역의 한한령 해제 관련주 탑3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부터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알려드린 이제 한한령 해제 관련주 탑3 리포트도 이후에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일단 탑3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콘텐츠 제작사 중에서 이제 주목할 종목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2분기까지 방영 회차가 역대 최저로 좀 줄어들어서 적자를 좀 기록은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TV와 이 OTT 방영작이 대폭 좀 늘어나면서 실적 반등이 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다 이루어질지니 그리고 친애하는 X 같은 이 기대작과 이제 일본 현지 제작 드라마 방영이 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글로벌 제작 역량을 입증할 기회가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반기에는 신인 배우 이제 연계 사업과 IP 이제 기반 부가 사업이 좀 가시화가 되고요. 한한령 완화 시에는 공연과 콘텐츠 판매 등에서도 직접적인 수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국내 1위 좀 제작사라는 점도 좀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탑3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탑3로 스튜디오 드래곤 선정해 주셨는데요. 2위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알아볼까요? 네, 그 탑2는 그 CJ ENM입니다. 그 CJ ENM은 2분기까지 드라마 제작 이제 물량 감소와 그리고 광고 부진 등으로 좀 실적이 약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머니게임 그리고 눈물의 여왕 작가의 신작 등의 흥행 기대작이 대거 좀 형성이 됩니다. TV와 이제 OTT 동시 이제 방영작의 확대와 그리고 TV 오리지널 라인업 강화로 이제 가입자 유입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해외 배급망을 통한 이 글로벌 판매 확대와 그리고 공연, 음악 그리고 영화 사업의 이제 시너지로 종합 콘텐츠 기업 경쟁력 회복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한령 완화 시에는 중국향 콘텐츠 판매와 이 K컬처 수요 확대에 직접적인 좀 수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탑2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2위는 CJ ENM이었는데요. 한한령 해제 관련주 탑1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김지연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쉽게도 마스터픽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은 물론 분석 리포트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탑1의 힌트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힌트 바로 주시죠. 네,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공개되는 이 한한령 해제 관련주 이제 탑1 종목 힌트 먼저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이 색조, 기초 화장품부터 스킨케어나 이 마스크팩까지 다양한 이 뷰티 제품을 좀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이 글로벌 주요 시장에 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다이소 이 전용 브랜드와 같은 이제 새로운 유통 채널을 개척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자회사 ODM 사업 확대와 면세 채널 강화로 성장 영역을 좀 넓히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탑1은 화장품주인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 기업을 이제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시화되는 다채널 해외 확장 사이클에 좀 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2분기 이제 국내 신규 유통 채널 매출이 이 전년 대비해서 138%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미국과 유럽 등의 해외 판매처 확장과 그리고 자회사 ODM 부분 이 호조가 맞물리면서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하반기에는 전용 브랜드의 해외 수출 본격화와 이제 맞물려서 추가 모멘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9월 말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이 무비자 입국 정책에 따른 면세 매출 확대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본업뿐만이 아니라 뭐 ODM, 뭐 면세, 뭐 글로벌 리테일까지 이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어서 단일 채널 의존도가 낮은 것도 이제 강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안정적인 매출 구조와 이제 다변화된 성장 동력이 함께 이제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탑1 종목으로 가져와 봤고요. 이후에는 이제 저희 주식이 궁금할 때 좀 채널에 들어오시면 탑3 리포트와 함께 추후 이 상세 브리핑까지 좀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연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1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으셨을 텐데요. 주식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카톡 채널로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늘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